안녕하세요. 제이풍스TV입니다. 7할 이상이 산으로 에워싸인 한국 땅에서 배산 임수는 예나 지금이나 집터와 마을의 입지를 정하는 데 최적의 주거 입지론으로 알려져 있지요. 배산 임수는 산을 등지고 앞쪽에 물이 있는 땅으로 기온이 안정되고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조망이 탁월해 살기가 좋은 이상적인 지형이 맞습니다. 그럼 배산 임수에 지어진 아파트라면 하나같이 풍수까지 좋아 사람이 대를 이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배산 임수, 그 터가 주는 자연의 혜택을 누리려면 아파트 건물이 앞쪽을 바라보는 방향인 좌향이 자연에 순응해야 하며 역행한 건물은 오히려 피해를 당합니다. 이에 본 방송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진짜 배산 임수인지 아니면 가짜 배산 임수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재미있게 알아봅니다. 덥고 추운 날씨가 사계절로 바뀌고 산이 많은 땅에서 살아온 우리 조상들은 산의 경사가 완만히 내려오다가 들판으로 바뀌는 산 기슭에 자리한 배산 임수의 땅을 선호했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병풍처럼 막아선 마을 뒷산은 겨울에 찬바람을 막아주고 땔감과 목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임산물을 쉽게 얻을 수 있고 울창한 숲은 흙과 물을 보호하면서 미기후까지 조절해 쾌적한 기운이 마을에 모이도록 하지요. 그리고 마을 앞 개천은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가까이에 강이 있다면 물건을 배로 운송하기도 편리합니다. 나아가 들판이 넓게 트여 있으니 일조량이 좋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니 배산 임수는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여러 것들을 어떤 비용도 들이지 않고 자연에서 무상으로 제공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산 임수의 장점 중 농경 생활에 적합한 환경, 즉 땔감과 목초를 얻고 농사지을 물을 확보하는 것은 도시 생활이 일반화된 현대에는 더 이상 필요치가 않습니다. 다만 찬바람을 막아주고 쾌적한 기운이 모여들고 배수와 통풍이 양호한 점은 현대인의 삶에도 유용한데요. 그럼 배산 임수에 지어진 현대 아파트는 무조건 풍수까지 좋다고 판단할까요? 아닙니다. 풍수의 목적은 자연의 신령한 공덕을 집을 통해 얻어 사람의 운명을 보다 복되게 바꾸는 것이니 사람에게 부귀를 가져다주는 자연의 오묘하고 신비한 생기가 아파트 안에 머무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말은 배산 임수에 지어진 아파트는 분명 환경과 조망에서 유리한 점은 있으나 풍수까지 좋으려면 아파트가 바라보는 건물의 자양이 반드시 짐에게 지기 흐름에 순응해야 그 집에 살면서 건강과 행운을 덤으로 얻을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배산 임수는 산을 등지고 물을 접한 땅 그 자체를 말하는 데 비해 풍수적 배산 임수는 아파트가 짐에게 순응해서 지어진 것을 말하니 배산 임수의 터에 지어졌어도 진짜 배산 임수의 아파트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산에 저당진 지기는 그 땅에 사는 생명체를 먹여 살리는 자양분인데 나무 뿌리가 빨아올린 영양분이 줄기와 가지를 거쳐 잎과 가일로 가듯이 지기는 지 맥을 따라 지대가 높은 산에서 지대가 낮은 하천과 들 쪽으로 흘러갑니다. 어떤 경우든 하천 쪽에서 산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자, 전통 마을에 지어진 집과 조상묘가 산 쪽을 바라보는 경우를 보았나요? 당연히 없죠. 이것은 지기의 흐름에 순응해 산을 등지고 하천을 바라보는 배산 임수의 집과 묘는 복을 받지만 반대로 하천을 등지고 산을 바라보면 지덕이 발동하지 못해 화를 당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등산을 할 때를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산 중턱에서 앉아 쉴 때에 산 위쪽을 올려다보며 쉬는 것과 산 아래쪽을 내려다보며 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편하고 안락할까요? 당연히 산을 등지고 내를 바라보는 자세가 안정되면서 편하고 반대로 앉아 있다간 얼마 되지 않아 뒤로 벌렁 낮아빠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과 터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묶여 있으니
터와 사람이 함께 배산 임수라면 지기가 발동해서 복을 받지만 지맥의 흐름에 역행해 살면 피해를 당할 건 뻔합니다. 그럼 서울 강남 한강변에 지어진 고급 아파트 중 남양집과 북향집이 있을 때 어느 집이 배산임수일까요? 서울 강남의 지세를 보면 우면산과 대모산이 남쪽에 있고 한강이 북쪽에서 흐르니 지맥은 당연히 남에서 북으로 뻗어왔고 남쪽의 지대가 높고 북쪽의 지대가 낮은 남고 북저의 지형입니다. 지기는 산에서 강 쪽으로 흘러가니 강남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북향집을 지어야 지기 흐름에 순응한 배산임수가 됩니다. 지기의 흐름에 역행한 남양의 아파트는 햇빛은 양호하게 얻지만 강에서 산 쪽으로 올라가는 바람이 집에 회오리 바람과 같은 살풍을 일으켜 건강을 해치고 재물운도 나빠집니다. 이것은 햇빛보다는 바람이 사람에게 더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고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서양집이나 동양집이 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지맥의 흐름에 순응해 한강을 바라보는 북향집은 비록 생활은 불편해도 그 집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건강과 부귀에 대한 기대치는 훨씬 높습니다. 고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비싼 것은 단순히 한강 조망권에 따른 프리미엄만은 아니고 그곳은 북향집을 짓고 살아야 보다 건강하고 재물까지 얻을 수 있어 결국 풍수 프리미엄이 정답입니다. 북향집이 살기가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으나 집안이 어두우면 조명을 밝게 해서 해결하고 겨울에 추우면 난방을 높이면 되고 제습기나 가전기기를 사용하면 그늘이죠 위생상 불리한 점도 사라지니 이제는 남양집이냐 북향집이냐를 따지지 말고 지맥의 지기를 제대로 받는 배산임수의 아파트이냐 아니면 지맥을 거슬린 아파트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배산임수와 반대로 물을 등지고 산을 바라보는 식으로 지어진 집을 뭐라고 할까요? 예, 배수진을 친 집인데요. 풍수는 물을 재물로 보기 때문에 물을 등진 집은 재물도 등졌다고 봐 재물운이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또 순한 바람이 아닌 살풍이 불어와 오래 살면 건강을 잃기 쉬운데 이유가 타당합니다. 집 가까이에 산과 하천이 있다면 낮과 밤에 바람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부는데 낮이 돼 햇살이 비치면 산 정상은 기온이 따뜻해지고 물가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으며 덥고 차가운 기온차가 생기면 하천에서 산 쪽으로 바람이 불고 밤에는 반대로 산에서 하천 쪽으로 산바람이 붑니다. 이 경우 배수진을 친 집은 바람의 영향을 어떻게 받을까요? 모든 집은 집 앞쪽에 창문을 크게 달고 뒤쪽에는 창문이 작은데 낮에는 뒤쪽에 작은 창문을 통해 강바람이 집 안으로 적게 들어오니 집안은 공기가 혼탁하고 양기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찬 산바람이 앞쪽에 큰 창문을 통해 집안 깊숙이 들어오니 이 바람이 살풍이 되어 숙면을 방해하고 또 찬바람이 도는 집을 만들어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배수진을 친 집은 첫째, 바람의 흐름을 낮과 밤으로 거꾸로 받고 살풍으로 인해 사람의 건강이 나빠지고 둘째, 지맥의 지기를 순하게 받지 못해 부귀할 기운이 집 안에 차지를 못합니다.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배산 임수인지 아니면 배수진을 친 집인가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 우선 아파트의 정면이 어느 쪽인가를 알아야 하지요. 방법은 거실 중앙에 서서 한 바퀴를 삥 돌아봤을 때 창 밖의 풍경이 가장 많이 또 멀리 바라보이는 쪽이 내 아파트의 정면이고 그 반대쪽이 후면 방위인데 대개는 거실 중앙과 베란다의 중심을 잇는 선이 내 집의 방향입니다. 예전에 많이 지어진 성냥갑처럼 생긴 판산형 아파트는 동 건물이 같으면 한 방향이었지만 현대식 타워형 아파트는 같은 동이라도 한 층에 여러 방향의 집들이 혼재하니 판단의 주의를 요합니다. 또 하나의 아파트 단지 내에도 102동, 110동 하며 여러 채의 아파트 건물이 서 있는데 아파트 단지 전체나 동 건물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가 사는 집, 즉 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아파트 뒤쪽에 산 비탈이나 지대가 높은 언덕이 있으면 전저 후고의 지형이고, 이런 아파트는 좌양이 지기에 순응한 배산 임수로 풍수가 좋지요. 그런데 베란다 창문을 열었을 때 산이 가까이 바라 보이거나 소낙비가 쏟아졌을 때 빗물이 건물의 앞쪽에서 뒤쪽으로 흘러가면 전고 후저에 배수진을 친 집이고, 서울 강남은 한강을 등지고 남쪽에 있는 우면산과 구룡산을 바라보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배수진의 정도가 심하고 덜한 판단은 건물의 뒤쪽에 어느 높이로 축대가 쌓여 있는가와 또 앞쪽의 산이 어느 높이로 앞을 가로막고 있는가로 판단하는데, 축대가 높으면 재물이 쉽게 도망가고 앞산이 높으면 건물과 앞산 사이에 트인 공간이 작아 능압이 점점 심해지니 억눌리는 중압감을 받아 건강이 나빠지지요. 배수진을 친 아파트의 피해를 막는 묘책은 베란다에 수조, 즉 물압을 두고 물을 가득 담아 놓으면 수조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가 집 안으로 침입하는 흉한 기운을 막아줍니다. 수조의 모양은 둥근 것, 네모진 것, 제멋대로 생긴 것 등 상관이 없고 마음의 안정도 가져다 줍니다. 중국에서도 재물을 불러온다는 이유로 현관 안쪽에 금붕어를 키우는 수족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재물은 금붕어가 아니라 물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파트를 홍보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배산 임수 명당인데, 이 말은 산을 등지고 물을 접한 땅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옛날 농사를 짓고 살던 때에 이상적인 주거 입지론이었지요. 하지만 도시 내에 지어진 현대식 아파트는 건물 자양이 산에서 하천 쪽으로 흘러가는 지맥의 지기에 순응한 배산 임수일 때 비로소 풍수가 좋은 아파트가 돼 복을 받습니다. 배산 임수의 터에 지어진 아파트라 해도 베란다 앞쪽에 산이 바라 보이고 빗물이 건물 앞에서 뒤쪽으로 흘러가고 건물 뒤쪽에 축대가 높으면 지기 흐름을 역행한 배수진을 친 아파트라서 건강을 해치고 재물운도 나빠집니다. 제2풍수 시청자 여러분, 내가 사는 아파트를 볼 때 배수진을 친 그 정도가 심하고 그 단점을 극복할 좋은 묘책이 없다면 그 아파트와는 인연을 끊고 사는 것이 험난한 이 세상을 편히 사는 지혜입니다. 꼭 참고하길 바랍니다.